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 굉장히 강세였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은 오늘도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고 나스닥도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강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고용 보고서 때문인데요. 지난달 고용 건수가 85만 건 증가해서 시장 예측치였던 70만 건보다는 훨씬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5월에 5.8%였던 실업률은 5.9%로 오히려 증가했고 또 고용 건수 자체도 현재 페드의 정책을 바꿀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는 게 현재 시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채권 수익률은 오늘 5베이시스 포인트나 급락을 했고요. 이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는 증거이죠. 네, 그리고 오펙K는 오늘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유가는 오늘은 완전 보합세였습니다. 아마도 증산 합의가 될 것으로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오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주식시장이 쉬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시장이 재개된다는 점은 잊지 말고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은 어제 하락에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채굴자들이 현재 중국에서 서구권이나 중앙아시아로 이탈을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65%의 엄청난 지분을 가졌던 중국의 채굴 집중화가 계속해서 외부로 분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이런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가 주관하는 북미 채굴자 협의회에서 오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2021년 2분기에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원래도 비트코인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40% 후반대로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드디어 50%를 넘어서 56%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50% 이상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되죠. 비트코인은 전기 요금이 채산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소 바로 옆에 채굴장을 운영하는 게 채굴업자들에게도 굉장히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현재보다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을 좀 보시면 오늘 얀센의 백신이 코로나 델타 변이에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얀센의 모회사인 존슨앤존슨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코로나 델타 변이에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도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백신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주가가 계속 좋은데 아마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버진 갤럭틱이 어제 장 마감 후 창립자인 리처드 브랜슨이 7월 11일에 직접 시범 비행을 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3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실질적인 버진 갤럭틱의 수익성을 개선시켜주는 소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심리에 의해 올랐던 주가는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 대부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4%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저는 여전히 1차 지지선인 $40 초반이나 2차 지지선인 $30 중반까지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니오가 어제 인도량을 발표하고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면서 급락한 이후에 오늘도 장중 한때 3%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 하락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로 조정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나마 조정폭이 아주 크지는 않겠다 하는 희망을 가져다 줄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820도 넘겼고요. 정말 조금씩 상승하면서 계속 오르는데 다만 무언가 풍선이 점점 터지기 직전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식 분할이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과연 언제까지 오르다가 언제 조정이 나올지 굉장히 흥미진진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향후 예상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므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빅테크는 오늘 초강세였는데요. 우선 애플이 일단은 상승 삼각형의 윗변을 뚫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뚫었다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 1월에도 일시적으로 상방을 뚫었다가 업스러스트 거짓 돌파가 나오면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흘러내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돌파인지 거짓 돌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며칠 더 거래를 지켜봐야 되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확실하게 추세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도 오늘 상승하면서 다시 박스권 최상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빅테크는 지금 7월 말에 예정된 2분기 실적 발표를 향해 그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반면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좋아진 실적이 한참을 머물렀던 주가를 위로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끝없이 오르고 있고요. 과연 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오히려 염려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인데요. 구글도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중간중간 아주 잠깐의 횡보권을 가지긴 하지만 대부분 한 달이나 길어야 2달 이내에 박스권을 돌파해서 윗단계로 또 윗단계로 계속해서 주가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오늘도 현재 가격대의 윗변을 강력하게 뚫었죠. 그러면 또다시 계단식으로 이 윗단계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오늘 2분기 인도량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기대했던 20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총 20만 1250대를 인도했고요. 모델 3와 Y가 거의 20만 대, 그리고 모델 S와 X가 2000대 가까이인데 모델 X는 아직 배송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는 모델 S만 2000대가량 배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대했던 20만 대를 돌파를 하고 그 소식의 장 초반에 주가가 정말 정확히 $700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700층 공기를 딱 한 모금 마신 후에 다시 주가가 흘러내렸는데요. 그래도 어거지로 플러스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린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늘 테슬라에게 따라다녔던 뉴스의 파라라죠. 테슬라처럼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 주식은 원래 이벤트나 어떤 발표 이후에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언제나 그래 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뉴스의 파라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어제 니오가 선례를 보여줬는데 결국 시장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분명 20만 대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갔고 그 이상 플러스 알파를 바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만족을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오르지 못한 것이죠. 또한 추가적으로 모델 S 플레드에 화재 뉴스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화재는 현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 투자 심리에 조금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결국 이번 주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올렸던 영상대로 600 중반대에서 $700 사이에서 거의 사각형 형태로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후 테슬라의 주가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인도량이 나쁘지 않았고 그에 따라 7월 말에 있을 2분기 실적 발표를 기대하면서 또다시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어떻게 되고 수요일에 어떻게 되고 그렇게 단기적인 예측은 할 수 없지만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때까지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적 발표 전에 충분히 700을 돌파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700보다 더 위에서 2분기 실적 발표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는 당연히 성적에 따라 주가가 갈리겠죠. 네, 그리고 인도에서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정책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것이라는 뉴스가 전해진 이후에 모건 스탠리에서 레포트를 내놨는데요.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인도는 현재 전기차는 거의 걸음마 수준인 단계고요. 다만 인도도 적극적으로 환경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성은 엄청납니다. 모건 스탠리의 예측으로는 2025년에는 약 20만 대 정도의 전기차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2030년에는 10배인 200만 대 수준이 되고요. 2035년에는 550만 대, 그리고 2040년에는 1000만 대가 넘고 2050년에는 2000만 대 이상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35년에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약 10% 정도의 점유율이 되고요. 2040년에는 14%, 2050년에는 무려 5분의 1 수준의 점유율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인도의 인구가 결국 중국도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2030년대 중후반만 되어도 인도는 중국과 유럽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당연히 테슬라가 인도에 진출할 것을 가정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인도에서 테스트 주행 중이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향후 수개월 또는 몇 분기 이내에 인도에 기가팩토리를 지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다음 공장 후보지 중 하나로 인도를 주목하고 있죠. 그래서 인도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당장을 생각하기보다도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테슬라의 창립 1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8년 전 테슬라가 처음 탄생했을 때만 해도 그 누가 20년 후에 이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회사가 될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얼마 가지 못해 망할 회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전기차는 골프카트 같은 장난감 자동차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직원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테슬라에 모든 걸 바쳤고 결국 오늘의 테슬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환경을 바꾸기 위한 그들의 노력과 헌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수고만으로도 그들이 만들어낸 결실의 일부를 공유받을 수 있는 행운아입니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테슬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굵은 땀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과연 그들이 지금의 테슬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제 주가가 얼마 올랐고 또 오늘은 주가가 얼마 내렸네 하면서 일희일비했을까요?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오래 헌신한 직원들은 누구나 엄청난 결실을 얻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파트너인 우리 투자자들도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묵히 테슬라가 가는 길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응원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